행복해. 소확행을 하다 못해 이제 횡령까지 하는 제 후배. 최악의 빌런 아닌가요? 회사 물건을 조금씩 훔치는 오피스 빌런의 이야기인데 아까 소확행에서 횡. 네, 횡령. 요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요새 뭐 태그도 있고 그냥 근데 정말로 그 우리 선배가 챙겨주는 과자 정도로 소확행해서 그냥 장난 삼아 쓰는 것 같은데 저분은 거의 뭐 대확행. 네. 옛날에 그런 분도 있었는데 공중 화장실에 휴지 갖고 가시는 분. 맞아요. 그러니까 휴지 값이 너무 비싸, 은근히도 비싸고 사기도 아까우니까 가방 갑자기 큰 거 갖고 오셔서 네네네. 갖고 가시는 분. 아, 그런 이렇게 분들도 큰 있어요. 거, 큰 거. 네, 큰 그런 거지? 거 갖고 오래 가는 쓰니까. 친구도 있었어요. 어. 그리고 뭐 똥은 회사에서 싸자. 변기 막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근무 시간에 어쨌든 5분에서 10분 정도를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조절이 되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뭐 양치는 좀 점심시간 살짝 지나고 한다거나 뭐 흡연하시는 분들도 꼭 이제 10분 이상 정도 민기적거리면서 있다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대기실에 이제 맞아. 과자가 이런 거 많죠, 있으면 많죠. 김용명 씨가 그런 거 참 알뜰살뜰. 근데 그게 실명으로. 근데 그분은 물어봐. 그러니까 아, 갖고 가도 가져가도 되냐 돼요? 하면서 김용명 씨는 좀 덜 얄미운 게 뭐냐면 그 가방에 갖고 다녀요. 그래서 나눠줘. 다음 날 야 이거 나 어제 녹화장 갔는데 너 뭐 이렇게 줘요. 근데 그 형 그래서 얄밉지가 않아. 그러니까 산타 같네요. 아니 근데 진짜 회사 다닐 때 보면 그런 거 있어 솔직히 좀 자유롭게 맡겨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품이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이렇게 회사 법인카드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풀을 10개나 주문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개는 여기서 쓰고 그쵸. 9개는 집에 갖고 가고 네. 그런 게 종종 있긴 있더라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같은 사원들끼리야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회사 대표 입장에서 너무 보면은 속상할 일. 이게 돈이 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오늘 우리 간별단 중에서도 또 대표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저 아까 그 충전할 때 여러 가지 갖고 와서 충전하고 그런 거 좀 재밌게 봤는데 그건 그죠. 그냥 그 정도 선까지가 좀 맞아요. 귀엽게 볼 수 있는 네. 정도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또 들으시면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퇴근하는 사람이 뭐 불도 끄고 다 정리하고 근데 에어컨 이런 거 일부러 안 끄고 가는 사람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문 열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가슴이 약간 찢어지죠. 쿵하고 내려앉아요. 그리고 이걸 말할까 하다가 말해야죠.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하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그거 다 n분의 1 할 때도 있대요.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하면은 그거 나온 걸 해서 n분의 1로 조금씩 월급에서 전기세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야 다시는 안 하니까. 저는 사실 처음 보다가는 공감되는 게 되게 너무 많았고 네. 저도 뭐 안 했다라고 하면 또 거짓말인데 예를 그쵸. 들면 집에 A4 용지가 3장이 필요한데 A4 용지 3장 파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 복사를 하고 싶은데 이젠 PC방에서도 복사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프린트를. 복사 그런 거 이렇게 없어. 쓱 했던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할수록 좀 찔찔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옛날 얘기인데요, 뭐. 예. 저는 이제 비품을 주문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떨어질 리가 없는데 아, 그렇지. 무더기로 사놨었는데. 주문하는 입장이니까 왜 이걸 네. 신청했을까? 제 친구네 회사에서는 가위나 뭐 풀, 테이프 이런 게 계속 없어졌대요 한동안. 근데 막 값비싼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한 직원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들이에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제 갔는데 그동안 없어졌던 가위, 테이프 이런 게 다 왜 못 있었대요. 숨겨? 그걸 또 왜 못 숨기냐고. 아마 집에는 이사할 그런 게 때 없거든요. 이사할 때 필요해가지고 가져갔던 것 같아요. 집에는 또 그런 게 잘 없으니까. 은행에서 많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ATM기 옆에 돈봉투. 맞아요. 그거 이렇게 그거 갖고 많이 가시는 분이 없어져요. 계시더라. 돈봉투도 그렇고 이제 손님들 드시라고 커피 믹스나 그쵸, 녹차 그쵸, 같은 그쵸. 거 이렇게 갖고 가시잖아.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돋보기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갖고 어떤 분은 돋보기 갖고 가려고 막 그 자르신 돋보기가 있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 돋보기를 말도 갖고 안 돼. 가려고 아니 계속 막 이렇게 그 스프링 그 돋보기 이렇게 달린 거를. 있으니까 인주랑.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우리 간별따님들은 직접 회사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어느 선이 소확행으로 좀 인정이 될지 그 기준도 전 너무 궁금해요. 애매하겠다 이거. 되팔거나 제2의 목적이 있으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예를 들면 당근마켓 같은 데서 뭐 물건을 팔거나 뭐 갖고 같은 20개 뭐 3,000원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용도가 아닌 가벼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안 되지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들었던 사례 중에 굉장히 이거는 대학행위 아닌가 싶었던 것 중에 네네. 하나는 영업사원분들 중에는 자기 자차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회사의 목적에 맞게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쓴 것만 유류대를 그쵸, 신청을 그쵸, 해야 그쵸.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도 청구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있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회사에서 검사를 안 하시다가 주행 거리를 검사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매매센터 이런 데 가서 앞으로 3만까지. 왜냐면은 그동안 3만이나 차이가 나게 이 주류 운행표를 적으셨던 거죠. 3만은 대확행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실제로 네. 제 이제 첫 직장에서 동기 언니는 그 비서실에 있었는데 거래처 선물 명목 이런 걸로 이제 그 상품권을 이렇게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법카로 자기 가방을 산 거예요. 와, 간도 크다. 그래서 그게 진짜 간도 컸어요. 그래서 그게 걸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잘렸는데 회사에서도 고소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도 외부에 그게 퍼지면 이제 상장사였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게 이제 뭐 주가나 이런 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조용조용하게 잘린 거예요. 참 이게 소확행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맞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게 누가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회사에서 A4 용지 가져가셨다고 하셨던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A4 용지를 관리하는 총무팀 과장이 A4 용지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횡령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뭔가를 가져가면 이거는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 안 했어요. 그렇죠? 관리 안 하는데 잠깐 가져갔어요. 그럴 때는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건 절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횡령이냐 절도냐. 둘 중에 하나를. 이 과장님 절도하셨어. 최소 절도, 최대 횡령. A4 용지 하시니까 대학 졸업을 유예를 걸어놓고 회사 인턴을 했었을 때 졸업 논문을 한번 프린트한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네. 근데 사실 졸업을 해야 거기에 또 이제 취직이 되니까 어느 정도 연관이 오해성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절도지 엄연히 따지면. 아니, 어쨌든 얘가 졸업을 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아니 이건 정확히 절도 아닌가요? 일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셨나요? 없었지. 네? 그 논문이? 그렇게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네. 인문학적 소양이 좀 쌓여야지 이제 일도 잘하니까요. 이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정말 업무 때문에 쓴 거다라고 하면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고려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지금 A4 용지 얘기하니까 이 과장님 계속 좀 불편하신데 편하게 계세요. 괜찮아요. 지금 사실 근데 이거는 잉크까지 세빈 거라 가지고 나 내가 더 낫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소확행도 회사에서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회사에서도 작은 걸로 횡령이나 절도로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좀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품 회사에 어떤 직원이 커피를 조금씩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오니까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징계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듣고 나니까 바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얼마치? 이 직원이 가져간 게 자그마치 3만 원어치였습니다. 이 금액을 듣고 나니까 바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얼마치를? 이 직원이 가져간 게 자그마치 3,400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럼 커피를 얼마나 많이 갖고 왔어? 웬만한 연봉을 하나 그리고 가져갔네요. 그거를 되팔았어요. 수익이. 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이 직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커피 믹스 하나였을 거예요. 네, 하나, 두 개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작은 것들도 이젠 잡을 수 있다. 이제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VCR에서도 보면 막 3시간까지 걸려서 막 출퇴근을 하는데 회사 근처 가까운 월세 하나 내기가 좀 어려운.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좀 보상 심리로 그걸 좀 이렇게 가져가는 패시브 어그레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회사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복수할 수 없어. 좀 근무 태만을 한다거나 약한 정도는 뭐 예를 들어 조금 늦게 출근해요.
자기도 모르게 5분씩. 5분씩 10분씩 똥도 회사에서만 싸. 똥 싸는 똥도 이렇게 약간 한 1, 2분 일찍 퇴근한다거나 이렇게라도 좀 소심하게 좀 복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점 커지면 아까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예. 자, 고백 빌런 네. 그리고 소확행 빌런. 아, 힘든데요. 야, 어떤 빌런이 더 큰 빌런일지 어렵다. 어려운데요. 자, 그래도 한번 소신껏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백 빌런. 저만 또 소확행 이분을 빌런으로. 엄청 반반이네. 근데 고백 빌런이 더 많네요. 직장 생활 했을 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런 혜택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가 맞아. 정말 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그분들 때문에 혜택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남한테 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기준에서 저는 빌런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소확행 빌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백한 눈에 보이는 물증과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퇴치가 가능한 악당이거든요. 고백 빌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문제니까. 네, 사적인 문제고 신증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뚜렷하게 말을 하기에는 또 그 사람의 이제 맞아. 성격이 다를 수 네네.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퇴치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깔끔하게 종료되지가 않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고백 빌런이 더 나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반박까지?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사건이 더 커지면 이 회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회사 전체에 어떤 정도의 해를 끼쳐서 아예 직원들이 다 사라질 정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도 이제 징계를 해서 당연히 쫓아내야 되겠지만 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더 빌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뭐 이 커피 좀 가져가고 충전하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감정이 이입되지. 좀 쿨한 척을 했구나. 사실 허세 아니었구나. 허세를 부렸구나 내가. 커피도 안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A4 용지도 안 될 것 같다. 갈수록 엄격해지시는데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이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심해질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방송을 사유화하면 안 되는데 계속 방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영상 편지를 자꾸 쓰시는데요. 감정이입되고. 즐거운 상상 채널 S.